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정치는 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무를 수행하던 47세의 가장이 북괴군의 총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부 다 입다물고 있습니다. 어디 한 문제 타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우리 공화당 인지현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1일) 낮 13시경 연평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 사고는 접수되었고 당시 실종된 어업 공무원 이름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9월 21일 연평도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 어업지도선 선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확인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함을 국방부는 1시간 전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준 전시 상황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시신을 불태우고 우리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가해야 할 준 전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제일 책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음에도 국가정보원 탈북을 운운하며 흐지부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죽임을 당한 국민에 대하여 탈북 의사가 있었나 보다 라고 흐지부지하는 순간 문재인 친북 독재 정권은 즉각 몰락의 길로 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연평도에서 무고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에 대하여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대대적인 규탄 대회를 내일부터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연평도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북한 정권에 의해 시신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을 위한 강력한 대국민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 대회를 9월 25일 내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유시장과 기업 파괴하는 경제독재 3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라 거짓말하며 자유시장 기업을 결국에는 파괴할 경제독재 3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기업 차례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자영업자들을 다 죽게 해놓고 시장 현실에 안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달랑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그릇된 의료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진을 파업으로 내몬 역대 최악의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번에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을 때려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제 독재 3법을 아십니까? 기업을 규제하여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할 경제 악법입니다. 순하게 말해서 기업 옥죄기 법인 기업 규제 3법인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거짓 용어를 언론방송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무차별적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을 대표하는 재계가 여야 대표를 만나고 해도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경제독재 3법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소수 주주권 요건의 선택 적용,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있습니다. 경제독재 3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는 기업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인 것입니다. 이런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즉 감사위원 분리 선출 과정에서 지배 주주자들의 합산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침해, 지배주주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투기 자본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큰 의결권을 해외 자본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하나 도입만으로도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다며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자는 공정경제 3법, 즉 경제 독재 3법, 이것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오랜 현안이란 말로 미화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자유시장 죽이기, 기업 죽이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신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며 버티고 있는 자유시장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경제학법, 기업 파괴법을 빠르게 추진, 국회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기업을 가진 자, 기업의 자산을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자신들이 빼앗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업을 적으로까지 규정하는 좌파 독재 세력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시장에 기업까지 파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법무부를 앞세워 오늘 기업 규제의 끝판왕인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경제 독재 3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경제 독재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미화하지 말라. 시장을 죽이고 기업을 파괴하는 경제 독재 3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9월 24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대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대석방본부 회원일동. 이상입니다. 네, 우리공화당 임지연 최고위원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였고 정치학 박사이시면서 우리공화당 정책위 의장 겸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의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아주 위축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의 70% 점포주들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을 담당해온 대기업까지 경제활동에 위축을 가하는 법률을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국회가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직면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더 참혹한 현상을 맞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봐도 시기가 좋지 않아요. 시기가. 물론 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라 20대 국회에서 그 법률안이 논의가 됐었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논의가 됐던 법률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국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는 때 대기업마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를 멈칫거리게 하는 그러한 규제법을 현재 통과시킨다는 것은 전혀 시적절하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플러스 집단소송제도까지 상법안에 이렇게 일찍 끼워 넣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말이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보호법인가요? 여기까지 합해서 이렇게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987년도 그 이전에 또 헌법 만들 때 경제민주화 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 재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하고 경제인연합회장 그 외의 단체들에서 연일 집권여당 대표하고 야당같이 도는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또 여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회사가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서 특정한 그런 비율 이상의 주주액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를 이렇게 소송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 모든 주주를 한 주를 갖던 서너 주를 갖던 모든 주주들이 다중대표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모회사에 물론 배임 행위라든지 상행위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누구도 책임지고 적극 나서서 일자리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거는 말이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도 외국계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경영권에 침대한 아주 침해를 겪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외국 투기 자본이 자본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주주의 그 영향권 행사를 3%로 묶어놓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하는 이러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는 200~300년 자본주의로 틀을 갖고는 외국에 비해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기업 지배구도가 미국과 일본도 이거는 택하고 있지 않은데 외국 투기 자본이나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들이 건전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구조에 끼어들어서 오히려 방해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 감사위원 2명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다 이제 그렇게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해서 모든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대기업의 어떤 오너로부터 뺏어가겠다는 이런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전수고발권 폐지, 과거에 워낙 많은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장치로 많이 활용이 됐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좀 부작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시장경제 체제의 어떤 그 범법자들을 잘 규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은퇴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폐지해 놓으면은 너무나 소송이 남발하고, 근데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정도의 동력의 원천이 되어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정말로 소송하다 끝날 겁니다. 365일 이 사람 저 사람 소송하는 거 방해하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일찍 풀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경제민주화 뭐 이런 거 운용할 지금 그런 때는 아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년들이 일자리가 지금 가장 최악이고, 지금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 국가 채무율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락한다고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기업을 많이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야지, 자꾸 외국으로 쫓아버리고 기업들을 규제하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고, 취업이 안 되면 가장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침체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금융거래법까지 포함해서 전문 금융지주회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또 그런 3법들을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저런 규제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M&A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에 가서 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외국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 판인데, 이 법이 지금 통과되면은 아마 많은 자본들이 외국으로 탈출러시를 이룰 것이고, 일자리 만드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정치학자로 보더라도 지금은 더 토론하고,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아직은 더 재계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사업을 하는 현장에 기업가들을 모아서 더 토론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거를 마치 그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말살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고집만 이야기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조그만 경제 이론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 경제의 현실,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일자리 한 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철박한 심정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필사저지에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독소조항이 많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가 듣기로는 지금 쟁점 조항만 10개나 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 맞춰서 더 견제하고 토론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박태우 최고위원님의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정 없이 지나가는 국민들이시지만 체감 온도는 경제는 진짜 엉망이고 정치는 진창이고 안보는 개판입니다. 그래서 엉망진창 개판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규탄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발언자로 우리 공화당 송영진 대외협력실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인지현 최고위원님과 그리고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정이라는 얘기로 잠시 이 경제 3대 악법, 그 다음에 기업 규제 3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공정 얘기가 나오면 왜 공정이 거기서 나오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입법부의 공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입법부는 176석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이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국민 모두가 반대한 희대의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그 다음에 모든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렸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병역 그리고 황제 휴가. 여러분, 제가 카츠샤를 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방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군, 공군, 해상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병사들보다는 편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근무하기가 싫어서 휴가를 연장하고 통역병이나 하려고 자기 엄마 아빠 찬스 이렇게 쓰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거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경제까지 공정을 내세운다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기업 규제 3대법을 얘기하니까 그냥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지나가요. 산업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삼성 대기업 등 이러한 이사회 사람들이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한 명씩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까지 좌파 이 전체주의 사람들이 대기업까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공정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3년 반을 보았듯이 절대로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명확한 안입니다. 경제 역시도 공정하지 않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사람들로 채워질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산업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줄 게 아니라 또 그들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전 미래통합당도 여러분들이 함께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차별화한 이러한 세력들을 반드시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쉬지 않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한 전체주의가 공산주의로 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외쳤을 때 저 사람들 저기서 뭐 하나 했는데 3년 동안 문재인이가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제, 이 기업 규제 3법도 결국은 문재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많은 감심과 지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이신 송영진 실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게 겁나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믿고 싶지도 않지만 허울된 가짜 K방역을 핑계로 우리 공화당 같은 투쟁 정당이 광화문을 접수할까봐 겁이 나서 오늘도 계속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화문에서 개최된 자유시장과 기업 파괴하는 경제 독재 3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규탄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최고위원님, 그리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그 다음에 경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자회견 장소는 오후 4시 정각에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갖겠습니다.